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제7부. 아픔은 자기 믿음이 남긴 표식이다. 며칠 후 서민은 상담실에 앉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박사님,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아팠던 건 단지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낸 삶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제가 자주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말에도 욱신거리고 피곤하면 턱이 굽고 그게 감정이 과한 탓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감정을 만든 건 제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 늘 침착하고 정돈돼 보여야 한다. 남을 실망시키면 존재가 흔들린다. 이런 믿음들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그 믿음이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감정이 올라왔고 그 감정을 내가 믿음에 맞지 않는다고 몰아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던 거예요. 감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믿음이 나와 현실을 다르게 만들었고 그 충돌의 흔들림이 감정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저 스스로 허락하지 못한 순간들에 몸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남편이 넌 왜 그렇게 반응이 예민하냐고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그날 밤 겨드랑이나 턱이 욱신거렸겠죠. 그런데 이번엔 감정은 느꼈지만 통증은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신기했어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금 이 감정은 어떤 믿음에서 나온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다.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통증은 내 감정을 무시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믿음에 만든 감정과 그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또 다른 믿음 사이의 충돌에서 생긴 거라는 걸요. 셜록 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몸은 감정에 단순히 반응하지 않아요.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사고의 전제, 믿음의 구조에 반응하죠. 그 구조가 강할수록 감정은 멈추고 몸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됩니다. 잠실의 프랜차이즈 카페. 크리스마스 장식이 내려지지 않은 채 반쯤 꺼진 조명 아래 수지는 피로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다. 요즘은 좀 어때? 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수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애 키우고 병원 다니고 병명은 늘어나는데 정작 나아지는 건 없어. 위염, 손목 터널 증후군, 만성 비염에 요통까지 있잖아, 나. 그리고 우리 딸 크론병이래. 수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내밀었다. 엄마 항문 아파. 병원 갔더니 크론병이었다. 기사 속 의사의 말은 인용부호 안에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면역 체계 이상, 생물학적 제재 투여, 조기 치료가 핵심이다. 보자마자 예약 잡았어. 병원 2군데 돌고
이번 주부터 약 들어가. 그 말에 선미는 한참을 입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혹시 그 아이가 아픈 게 단순히 몸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수진의 눈썹이 빠르게 치켜올랐다. 또 그 얘기야? 감정, 스트레스, 마음이 아프다? 선미야, 애가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니까? 피를 보고 온 애야. 의사도 말했어, 염증이라고. 진짜로 눈에 보이는 거라고. 선미는 흔들리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표면에 비친 수진의 얼굴은 단단해 보였지만 그 단단함 안에 뭔가 흔들리는 그림자가 있었다. 나도 그랬어. 대상포진 진단받고 항바이러스제 맞고 백신 3번까지. 기사도 수없이 읽었고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도 믿기 싫었어. 근데 계속 아팠어. 진짜 문제는 진단되지 않는 감정이었더라. 수진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 지금 뭐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애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말은 선미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과거 셜록항 앞에서 똑같이 외쳤던 말이었다. 그럼 제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선미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아니,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믿음일 뿐이야. 수진은 시선을 돌렸다. 창밖엔 쌀락눈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다. 며칠 전에 딸이 열나서 밤새 안고 있었거든. 아침에 눈물이 막 나더라.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어. 너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냐고. 그 말에 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감정을 느끼는 게 죄인 줄 알았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날 매번 아프게 만들었어. 그 믿음이 위협받을 때마다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을 말하지 못하면 결국 몸이 먼저 말해. 통증은 감정 때문이 아니야. 그 감정을 허락하지 않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스친 물기가 선미의 시야에도 들어왔다. 선미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수진아, 감정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살아있다는 신호야. 그리고 통증은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말하지 못하게 했던 믿음이 우리에게 새긴 마지막 언어야. 나는 이제 내 감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외면하는 내가 더 무서워. 카페를 나서며 수진은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덜 아파져?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흐릿한 햇살 한 줄기가 스며 있었다. 아프긴 해. 그런데 더 이상 그 아픔이 날 무너뜨리진 않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건 이제 내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니까. 카페를 나와 돌아가는 길. 수진의 말은 끝내 이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선미는 그 감정 위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감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 통증은 그 감정을 내 믿음이 몰아낼 때 오는 반작용. 그러니까 아픔은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설명해온 방식의 흔적이었어. 그녀는 이제 안다.
자신을 해석하는 그 오래된 믿음이 그동안의 감정들을 만들었고 그 감정들이 말하지 못했을 때 몸이 대신 아파왔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이렇게 정리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면 내 몸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에필로그. 나의 아픔, 너의 이름 없는 마음. 며칠 후 선미는 다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몇 년 전의 손글씨가 그날의 온도로 남아있었다. 2022년 5월 14일. 영상 실패 후 허벅지 욱신거림. 자책감, 무가치함. 2022년 6월 7일. 엄마 말 한마디에 심장 두근거림. 괜찮냐는 말 한 번 없었어. 2023년 2월 1일. 첫 상담 전날. 턱이 뻣뻣했다.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문장들을 바라보다 그 아래에 작고 단단한 글씨로 천천히 적었다. 나는 이제 통증을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믿음이 남긴 표식으로 읽는다. 이건 병이 아니라 신호다.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몸으로 먼저 다녀간 흔적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흔적들을 지우지 않고 조용히 껴안기로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카메라를 켰다. 화장은 없었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먼저 아픈데 그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저요. 그때 몰랐어요. 왜 자꾸 허벅지가 아프고 왜 겨드랑이 안쪽이 욱신거리는지. 왜 밤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지. 그런데 이제 알아요. 그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낳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나는 괜찮아야만 사랑받는다고 믿었고, 나는 감정을 표현하면 무너질 거라 믿었고, 나는 실수하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들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 감정이 올라왔고, 그 감정을 몰아냈을 때 몸이 대신 말했던 거예요. 통증은 내가 나를 밀어냈던 자리에서 몸이 먼저 소리친 언어였어요. 카메라를 끈 그녀는 한동안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그 아픔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아주기로 했어. 그녀는 노트를 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제 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 나를 만나러 간다. 통증은 그 감정을 지우려 할 때마다 내가 나를 부른 언어였다. 지금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삶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다. 독자에게 남기는 질문. 당신이 지금 느끼는 아픔은 당신이 어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해왔는지 말해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말 못한 감정이 몸을 빌려 조용히 서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부록 1. 셜록 황의 강연. 통증은 말이다. 몸이 먼저 말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는 자꾸 아플까? 청중분 어떤 분은 지금도 허리를 잡고 계시고 어깨를 주무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몸 어딘가가 조용히 아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갑니다. 검사하고 수치 확인하고 약을 처방받죠. 그런데 검사상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경성인가 봐요.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느끼는 이 통증이 단지 신체적 이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라면요? Pain, message from the distressed self. 통증은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메시지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통증을 단지 없애야 할 증상이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정직한 신호, 말로 못한 마음의 외침으로 바라보는 조금은 낯설지만 아주 중요한 관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중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생리통이 심하거나 턱이 뻐근해서 아침마다 입을 열기 힘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통증을 겪을 때마다 병명을 찾고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왜 아프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을까? 병명이 뭐냐? 그 이름이 가려버린 내 삶의 이야기.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픔을 병명으로, 아니 병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 부여된 병, 자신의 아픔을 병명으로 이름 붙인 자기 삶의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사용 연수가 높아서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겪는 현재의 통증은 왜 그때 아닌 지금 시작됐는지, 왜 하필 그 사건 이후에 통증이 생겼는지, 아니면 왜 백신을 맞은 날마다 더 아팠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의사 선생님이나 의학이 해줄 수 있는 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바로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은 당신이 겪고 있기에 당신은 자신이 가진 믿음과 자신의 삶과 아픔을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통증은 때로는 그만하라는 삶의 경고이고 너 지금 너무 오래 참고 있다는 자기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은 병명이 붙여질 때보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반응합니다. 즉, 아픔을 통해 이미 몸은 마음보다 훨씬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아픔이 몸을 통해 각자 자신에게 걸어오는 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겪는 아픔의 정체를 알려고 하기는커녕 아픔은 의사 선생님이 처리해야 할 통증, 아니 병이라 믿고 의사의 진단과 약으로만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인다면 말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몸이 먼저 울기 시작한 사람, 바로 피부의 마음 소설 주인공인 김선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온 날 선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관계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지가 않아요. 뭘 해도 안에 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고 확신했지만 어떤 의사도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면역력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정해진 대로 약을 먹고 백신을 맞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기는커녕 백신을 맞은 날마다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녀는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상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증상이 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미 씨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을 너무 오래, 너무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은 바로 그녀의 몸이 먼저 이제 나 좀 봐줘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녀는 몸으로 호소하는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항상 늘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멋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자 했습니다. 감성 있는 작가, 자기 관리 잘하는 여성, 차분하고 예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몸을 갈아 넣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진짜 선미 씨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슬퍼도 웃었고요. 불안해도 감성 있는 척 했어요.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장기적인 고통, 보다 깊이 눌린 감정이 몸을 완전히 장악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크론병을 앓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크론병은 염증성 장질환이자 난치성이며 완치 불가능한 병이라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이 병명의 진단을 받은 그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뿐 아니라 미모까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누구보다 앞서서 해내는 아이였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몸이 무너지듯 그녀의 생활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위장이 꼬이는 듯한 고통, 심지어 설사, 피가 묻은 대변이 나오게 되면서 수시로 병원을 들락날락 하게 됐습니다. 여성이라 더더욱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바로 반응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뒤척이면 다음날 화장실만 10번 넘게 가요. 피도 나요. 진짜예요. 이건 병이에요. 저는 정말 아픈 사람이에요. 네, 그녀는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아파야 했을까요?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장에 염증이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혹시 스스로 자신이 완벽해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믿지는 않나요? 혹시 이 병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이상적이라 믿는 완벽한 삶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잘 살아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무서워서 그냥 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녀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이 굳게 믿던 이루지 못한 삶의 방식이 몸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병이라는 이름으로 감췄습니다. 그녀는 몸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몸은 그녀가 자기 삶을 설명하지 못했을 때 그녀 대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감정은 숨길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숨기지 않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둔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게 됩니다. 그녀는 증상을 감추려 했고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았고 결국 통증이 그녀 삶의 전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치라는 단어 저는 안 믿어요. 그건 죽음 같은 말이에요. 삶은 계속 아프죠. 하지만 이젠 그 아픔이 제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몸의 고장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자주 말하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병명을 찾기 전에,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 자기 마음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무릎을 문지르며 생각합니다. 이 아픔, 내가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이었구나. 자, 오늘 우리는 통증이 단지 병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설명해주지 못했던 아픔, 왜 하필 지금 아플까라는 질문, 그리고 나는 이 통증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까지. 혹시 지금 몸 어딘가를 만지고 계신가요? 어깨, 목, 허리, 가슴 한쪽? 그곳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좀 봐줘. 지금 네가 너무 오래 참았잖아. 지금 네가 아니잖아. 우리는 너무 많은 통증을 수치와 진단, 약으로만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아픔을 없애기 전에 그 통증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며 여러분이 이제 내 몸이 말하고 있는 것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증의 말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마음을 다시 꺼내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M형 다이아몬드 WPI 프로파일에 대한 셜록 황의 해설. 선미 씨는 M형 다이아몬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1. 셜록 황의 설명. 왜 M형 다이아몬드인가? 상담 초반. 선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정리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말투는 어딘가 자기 말에 자신이 없는 울림이 있었고 감정을 말할 때조차 그건 별일 아니에요 라고 덧붙였다. 셜록 황은 그녀의 WPI 검사 결과를 펼쳐놓고 말했다. 선미 씨는 M형 다이아몬드입니다.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의 복합형, 예민한 감수성과 높은 이상,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M자형은 WPI 프로파일에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두 가지 성향이 얽힌 복합적인 마음 구조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불안하고 동시에 창의적이고 이상지향적이며 엉뚱하고 독립적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혼란과 자책, 불안으로 이어지며 특히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자가 비판 루프에 갇히기 쉽다. 2. 선미의 사례. 왜 일반 심리검사나 의학 처리로는 해결되지 않았는가? 일반적인 심리검사나 의학 치료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의학적 진단으로 그녀의 증상은 대상포진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된다. 면역력 저하, 바이러스 요인으로 설명했다. 증상 중심 심리검사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수준을 수치화했지만 그 원인을 그녀가 가진 자기 인식으로 해석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진 믿음의 구조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증상은 신체적 문제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녀는 말하지 못한 감정, 표현하지 못한 자기 마음, 증명으로 지탱된 존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고 그 감정이 몸을 통해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황상민 박사는 이것이 바로 현대 정신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의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3. WPI 심리상담의 관점. 왜 선미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나? 애명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감성적이지만 소통이 어려움. 감정을 느끼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귄다. 높은 이상과 낮은 자기 확신. 생각은 많고 멋있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스스로 주저한다. 남들과 다르다는 인식. 사회적 기준과 자꾸 충돌하며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니 일반적인 정신과 진단 체계로는 이 복잡한 내면 구조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처리하고 감정 조절 혹은 약물 치료 정도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병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구조에서 스스로의 자기 삶의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 셜록 황의 상담 메모. 4. 애명의 통증은 마음의 언어다. 황상민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인식되지 못하면 몸이 대신 아프다. 선미의 경우 증상은 면역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하려 했고 감정 표현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유지하려 하다가 결국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 감정이 언어를 갖지 못했을 때 몸이 언어가 되는 방식이었다. 5. 셜록 황의 결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이해. 그는 선미에게 말했다. 당신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당신 마음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일반 정신의학은 증상에 이름을 붙이고 제거하려 하지만 WPI 심리상담은 그 증상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만든 구조로 해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미는 자신의 고통을 병이 아니라 말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